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작년 2차전지 호황이 끝난 이후에는 큰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는 거죠. 고점을 계속해서 내리면서 진행이 된다는 점. 그래서 하락 추세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 추세 언제쯤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유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 물려 계시는 구간인 만큼 물타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하면서 비중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될지, 이런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모두 중립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한쪽에 포지션을 이제 위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좀 반복을 해주는 중립의 이런 모습을 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최근 들어서 이제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하락세는 이제 기관이 조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조 4천, 1조 5천, 1조 9천, 3조 3천, 4조 7천, 올해는 4조 9천까지 올라오면서 한 번도 눌린 적 없이 매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고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자, 890, 600 한번 눌렸죠.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1200, 1600까지. 그리고 작년에 다시 한번 좀 크게 눌리면서 최저치를 기록을 합니다. 300대까지 내려왔고요. 올해는 1600억까지 올라가면서 재작년에 가장 좋았던 수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세가 상당히 이제 잘 들어오고 있는 현재 올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폭은 내년에 굉장히 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지금 예상치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작년에 크게 눌렸고 올해 큰 회복 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별로 우리 한번 실적 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지난 4분기 33억에서 마이너스 700억 이제 적자 전환 크게 좀 진행이 됐고, 자 1분기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200에서 370억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탔지만, 이제 2분기에는 다시 한번 좀 눌립니다. 520에서 250까지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나는 상황. 2분기 다시 진행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이 되는 것은 확실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죠. 3분기부터 370에서 440, 그리고 4분기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이제 기저 효과 더불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700에서 거의 뭐 4분기는 지금 예상치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00억대 정도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실적 메리트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 100, 60, 70. 자, 과거에 괜찮았죠. 낮은 수준 유지하다가 작년부터 올라갑니다. 140, 올해는 210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부채 부담은 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좀 아쉽죠. 자, 이어서 이제 ROE 보겠습니다. 자, ROE 보시면 과거에 괜찮았습니다. 11, 그리고 다시 한 자릿수 내려오면서 2, 8 가까이 올라갔었고, 좀 개선이 되나 싶지만 다시 눌리면서 4, 1까지 내려왔고요. 올해는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제 4 정도까지 올라오지만 여전히 아쉬운 이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수익성이 괜찮네 싶은 거는 이제 내년부터, 그리고 후년에는 두 자릿수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여전히 아쉽지만 내년부터는 또 양호해질 전망이고요. 자, EPS 보시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뭐 실적과 비슷한 흐름이죠. 자, 들쭉날쭉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재작년, 작년 하락세, 그리고 올해 큰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 263억 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 0.1%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당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201배, PBR 8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주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싸 보이지만 일단 실적이 아직은 좀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싸다고는 좀 보기 힘든 구간이고 약간의 저평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실적이 좀 좋게 확실히 재무제표 예상치대로 찍혀준다면 좋은 흐름 이어간다면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재평가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그리고 영업이익은 87% 각각 증가를 하면서 일단 수치 자체는 괜찮게 나왔으나 문제가 뭐냐? 자, 1분기에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시장 기대치와 비교해 호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문제는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476억 원의 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다면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지금 실적이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2분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좀 체크를 했죠. 자,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2분기죠. 자, 에너지 소재 사업 부문 전체적으로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을 제외하면 적자가 여전히 2분기에도 지속이 될 전망이긴 하나 이 양극재 부문 환입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재 부문. 그리고 이 양극재 부문 흑자는 N65 이제 판매 가격과 물량 감소에도 N86 수율 개선과 NCA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산 안정화로 인한 가동률 상승은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어쨌든 하반기고, 자, 흑연도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인조 흑연은 이제 올해 연간 약 200억대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내년까지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26년부터는 또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GM 장기 공급에 대한 판매 가격 제협상 그리고 흑연 일부 외주화 등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내후년이죠. 내후년부터 기대를 해보자. 내년까지는 흑연이 좀 힘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GM의 북미 7종 신차 출시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에 얼티엄 셀즈 1, 2공장 가동률 상승이 본격화가 되면서 N86 중심으로 회사 양극재 부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반기의 모멘텀.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N86, NCA 중심 매출 외형 확대가 또 이루어지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캐나다 공산 양산 시작으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좀 외형적으로 우리가 좀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3분기에는 또 불확실성이 일부 있습니다. 바로 대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노이즈로 이제 글로벌 OEM사들의 북미 EV 공급망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대선 관련해서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재료고 대선 노이즈가 해소되는 4분기에는 이제 수요 개선 등의 섹터 투자 포인트가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잘 버텨내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대선 당시에 어떤 또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를 필수적으로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크게 좀 변동성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최근 이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부터 관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자, 지금 저가 매수로 볼 수가 있는 구간일까? 네,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가격대고 충분히 진입하기 괜찮은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기회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겐 비추죠. 그래서 우리 방금 분석을 쭉 해왔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도 당연히 뭐 더 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이제 살아날 만한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2분기까지도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반기 이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상승 추세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종목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진입하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 지금 재료로서는 물론 엄청 많이는 못 들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증권사들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40만 원까지 지금 재료로서 40만 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좋은 재료들 실적이 좀 좋게 찍혀주면서 업황이 개선의 여지가 확실히 나와준다면 충분히 50만 원, 60만 원대까지 올려 잡을 수 있는 목표 주가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료로만 봤을 때는 한 40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올라가기 조금 지지부진함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뭐 보유자분들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안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가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때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다 안 좋아졌는데 지금 뭐하러 걱정을 해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도 조금 느긋하게 이제 가져가시면서 지금은 뭐 마음 졸일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만 좀 투자를 해주세요. 충분히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구간 올 수 있다고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개선 하반기 이후로 좀 여러분들 시간 좀 투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꾸준하게 보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물론 대부분이시겠죠. 자, 어떻게 평단 관리를 해야 될까? 자, 일단 제가 오늘 드린 40만 원 밑으로 맞춰주신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40만 원 밑으로 무조건 평단 내려주시고 가능하신 구간까지요. 그래서 내려주신 이후에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만일 본인 평단이 이미 40만 원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뭐 자, 구간을 한 번 더 나눠 드릴게요. 30만 원 정도. 30만 원 초반대 혹은 30만 원. 요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밑에 계신다면 그냥 보유만 하시고 30만 원 초반 위에 계신다면은 물 조금 타서 좀 더 내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후에 꾸준하게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시장 인기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대응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또 전략 요 정도로 오늘 재료와 함께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시고 또 이제 업황 개선되는 거, 실적이 개선되는 거 우리 확인해보고 하반기에는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슈들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